부담 갖지 말라고. 아, 부담 주지 말라고. 부담 주지 아니 말라고. 괜찮아요. 부담. 욕할 거라고. 근데 가장 큰 부담은 저한테 부담이죠. 저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해봤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은 사실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부담을 오히려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제가 나 공부 못해서 부담스러워 죽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 학부모님들이 보고 뭐 선생님들이 보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아직 이게 잘 잡히지 않았으니까 불안한 게 제일 큰 거죠. 대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꼭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대학 저 진짜 거의 한 중3 때부터 대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 가도 대학 그런 거 있잖아. 대학은 나는 무조건 간다. 마치 어렸을 때 난 서울대 갈 거야 이런 것처럼 나는 대학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로 가도 간다였는데 중3 때 그게 확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실력으로 대학은 못 쓰는 검정고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유보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고3 되니까 이게 고2 때부터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부모님의 의견이 조금 다르고 또 학교 측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이렇게 그리고 저의 실력이란 것도 있고 수준 아빠는 대학을 너가 갔으면 좋겠고 엄마는 너가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야 된다. 왜냐면 나는 너를 몇 살까지만 딱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약간 강경한 태도였고 또 학교에서는 굳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대학을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상태라면은 더더욱 생각해봐라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 너무 얘기가들이 막 뭐 외국 대학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더 이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근데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대학을 일단은 수시를 넣으러 하긴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게 대학을 가자라는 생각이 든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제가 궁금한 일, 관심 있는 일들이 대학을 안 나오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아무 쓸데없이였던 고민이었던 거죠. 이거는 내가 대학을 안 갈 거라면 다른 일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래서 난 대학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딱 하나만 찍었어요, 그냥. 그거 잘한다. 네? 하나만 찍는 거. 네, 하나만 찍었어요. 이거도 성공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원래 얘기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지지를 해주시고 사실 학교에서도 네가 가고 싶다면 가야지 어쩌겠냐 뭐 이런 그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좀 근데 그게 필요하다. 이게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데 그거 대학 아니 그러니까 하려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딱 들여놨을 때 심리나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뭐 여성학 이런 쪽인 거예요. 심리, 상담, 여성학, 뭐 아니면 뭐 신문 이런 그런 엄마의 영향이 좀 있구나. 엄마의 영향이 크기도 하죠. 듣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워낙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성학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을 때 배우고 싶었을 때 이 기관 저 기관을 알아봤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이런 건가 원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약간 느낀 것 같아요. 대학을 나와야 이게 뭘 하든 할 수 있나 보다. 내가 비슷한 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막연한 정도의 생각이었던. 점수와 상관없이 대학과 전공을 골라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점수와 상관없이. 너는 지금 만점 받았어.
사실 대학은 몰라요. 그냥 서울대, 연고대 말고 뭐 어느 정도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과를 고르라면 여성학과 아니면은 근데 제가 막상 지금 생각하는 과는 신문방송학과예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을 낮추는 것도 있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한에서 하고 싶은 걸 딱 늘어났을 때 그나마 가장 갈 수 있는.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저는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가 정말 나는 그 과에 들어가야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막 그런 의욕이 막 그 과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져서 막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 학과 다니는데 전혀 다른 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만 해도 그러시고 하니까 상관이 없고 내가 거기에 그거를 신경 쓴다고 내가 더 좋은 과를 가보겠다고 고민하는 그거 자체가 그냥 시간 낭비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뭐라도 가자. 그래야 저는 그리고 실전 이렇게 들어가야지 또 잘하는 그런 거라서 가면은 또 길이 열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진짜로 어떻게 저희 엄마는 되게 많이 말을 하시는 게 넌 정말 싸가지가 없대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마을 생활을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고3이 뭐 그렇게 마을 생활을 할 뭐가 있어? 말고 여태까지도 그랬다 이거죠. 쭉 너는 늘 그래왔다 이러셔요. 그래서 나는 늘 그래왔네. 저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그랬어요. 저는 마을 학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1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을 인문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마을에 막 여기저기 생약 같은 데 가서 막 인터뷰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수업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반항을 그때도 스콜라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도 모르는 분한테 가서 뭐 별로 사실 관심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시기 왜? 마을 학교랍시고? 네, 그거죠. 그러니까 마을 학교라고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네, 별로 동의 안 되는데 오히려 저는 되게 내가 가식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 저는 학교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마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되게 그냥 거울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을에 대해서 정말 좀 이제 와서 작년에서야 저는 마을이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 왠지 그런 것 같았어. 네, 1년을 살면서 이 마을에 살면서 그러니까 만났던 학부모님들과 그 반년 동안 만났던 학부모님들을 딱 봤을 때 이 반년 때 만났던 분들이 훨씬 많고 훨씬 제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마을을 느낀 거는 저한테 다가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이 다가왔고 사람하고 사람으로 저한테 인턴십을 하면서 근데 학부모님들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네가 인턴십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턴십이 정확히 기간이 어떻게 됐고 누구를 맡았었지? 정확하게 반년 지금 2011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딱 했고 그 3, 4, 5학년 있었던 그 별관에 가서 알고 있고. 밥살림이라는 그 반에 들어갔어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하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고2가 들어와서 애들을 본다는 게 저는 되게 이기적이라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고 걱정 너무 많이 하실 것 같고 막 이런. 그 이기적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 부모라면 그 상태 내 애가 있는데 다니는데 거기에 고2 자리가 와가지고 이런다면은 나는 좀 의아할 거. 걔가 어떤 아이인지 증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왔다면. 근데 저는 더 찔린 거죠. 왜냐하면은 학부모님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도 학부모님들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히 그러니까 그제서야 학부모님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인턴을 하면서 사실 그게 큰 계기가 네, 됐던 아주 거네. 큰 계기가 되고 학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좀 관계 형성이 좀 되고 좀 뭐였냐면 네. 요즘 보면은 페북에서도 그렇고 동네 어른하고 커뮤니티는 이게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계기가 이제 그 인턴을 하면서 그런
그 어른들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좀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실 나한테 좀 굉장히 멀리 있던 마을이 한 발로 이렇게 굉장히 좀 가깝게 다가온 그런 기분이 있던 거네.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으니까 저는 저에게 전에는 되게 부담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부담이었다면은 그때 인턴을 하면서 느낀 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게 많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방금도 되게 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좀 낯설고 꺼려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마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 진짜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라는 건 필요 없고 무슨 말 어떤 듣는 학부모님이 오셔서 요즘 인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러면은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같이 소풍을 가는데 제 도시락까지 싸주신다고 뭐 이러면은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는 거죠. 라면이 아니어서. 네. 그리고 막 오셔서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맡는 4학년 그 반이 아니고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을 봐도 괜히 저는 그게 성교육을 했었어요. 그 인턴 하는 동안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성교육을 하면서 거의 다 알게 된 거예요. 거의 의무적으로 애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때는 반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알고 하니까 부모님을 몰라도 그냥 걔랑 있으면 인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낯가림도 되게 좀 심한 편인데 그게 좀 깨지고, 그리고 저 같았으면 내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도 나를 모를 테니까 굳이 인사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면 내가 인사를 해야 나를 알겠구나. 그때는 인턴을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되게 참 좋은데. 네, 굉장히 저한테는. 그리고 1년 정도 그 전에 또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를 완전히 깨우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많은 자극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페이스북에서 동네 어른들하고 친구 많이 맺었는데 어때? 그 어른들 글도 보고 뭐 댓글도 보고 네. 사진 올린 것도 보고 그래서 무슨 좀 드는 생각이 있니? 그 어른들에 대한 그 상이 좀 바뀌었달까 내지는 친밀해졌달까 뭐 특별한 감정이 있니? 엄마 페이스북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거의 다 요즘에 이슈들 같고 정치, 사회, 시사 정치, 사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이렇게 따와가지고 엄마 이게 뭐하러 봐 이러면서 저도 다 그런 얘기 막 뭐 아우 누구 막 이런 것만 보니까 지겨운데, 저는 사실 친구들 또래도 다양하니까 막 그렇게 그냥 정말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어린 학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와중에 읽을만한 거 사실 학부모님들 글이 이렇게 하다 보면 글이 있는 거 그나마 읽다 보면 누군지 알겠다. 아니 그냥 저는 모자?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되게 개인적인 글들이라고 느껴지는 글들을 올리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그분을 학부모님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하루를 보냈구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하루를 보내서 이 사진을 올렸구나, 이런 생각들은. 인상에 남는 글이나 사진이 있어? 저는 저기 태양이 올리셨던 아이들하고 막 찍은 사진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런 제비꽃이 올리신 아이들 사진도 되게 많이 보고 하면서, 저는 사실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사진을 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얘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게 눈에 띄니까 아는 애니까 보고 싶고, 그래서